요즘 철도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이른바 철피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이 철도 부품업체와 철도시설공단 사이 유착을 파헤치는 이른바 철피아 수사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관계자까지 검찰에 구속되면서 대규모 정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관련해서 이 철도 마피아, 철피아의 실태와 문제점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의 김철 연구실장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철피아 문제 좀 짚어보기 전에요. 이 사회공공연구원 어떤 연구원입니까? 네, 저희 연구원은 사회공공성 가치를 바탕으로 이 공공부문과 노동운동이 제기되는 그런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진보적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설 연구소이긴 하지만 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싱크탱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유관 민간단체에 취업해서 이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한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지금 간피아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 4.16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좀 추방돼야 할 우리 사회의 적폐이기도 한데요. 이 철도 마피아 또 철피아 줄여서 라고 부를 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관련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이렇게 퇴직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납품업체나 안전 관련 그런 협회 등의 임원으로 재취업해서 공사 입찰 비리 또는 봐주기 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착고리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철도 부품 납품 비리 의혹의 핵심에도 이런 철폐라는 비리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관행 내지 이제 구조적 병폐로 자리 잡고 있어서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니까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 이렇게 학맥, 인맥으로도 좀 얽혀 있다고 하던데. 예. 관폐하는 이제 보통 이제 정부 부처 관료가 퇴직한 다음에 네. 정관예우로 재취업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네. 철폐하는 약간 다르게 철도거나 철도대학 중심의 인맥이 이 철도 유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이들 인맥이나 항맥으로 얽힌 퇴직자들이 설계 감리사 이런 데 이제 포진해가지고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퇴직 관료 중심이 아니라 네. 이 공공기관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낙하산식 관피아 구조와는 좀 다른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이 여러 관료 마피아 가운데 특별히 철도 마피아가 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게요. 직접적인 계기가 아마 검찰 수사 때문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김광재 전 공단 이사장님은 이제 네. 국토교통부 출신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고위직 퇴직 관료들보다는 공공기관의 퇴직자들이 좀 더 만만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네. 철폐로 분류된 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권력 뒷배경이 빈약하기 때문에 네. 좀 이쪽에서부터 좀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금피아보다야 훨씬 못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네.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민간업체나 협회가 이 퇴직 관료나 공공기관 직원들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아무래도 비싼 월급 주고 받아들일 때는 그만한 이 활용 어떤 씀씀이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소위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그런 게 많은 편입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한 3, 4년 동안에 시공업체가 이제 설계까지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대형 턴키 사업 같은 걸 보면 네. 퇴직 임원을 영입하는 그런 회사가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5년간 네. 퇴직 관료를 많이 이렇게 영입한 그런 곳이 수주율을 한 1위부터 5위까지 다 차지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인맥 장사를 한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런 비리가 이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국내 철도 차량 안전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신규 철도 차량 검사는 이 철도 차량 엔지니어링이라는 곳하고 네. KRENC라는 이 두 업체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들 안전검사 기관에도 이 퇴직한 현대 로톰인가요? 이 예. 직원들이 재취업해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요.
예, 이 현대 로템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 KTX 산천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이런 현대 로템 퇴직자 중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회사에 그러니까 한 7명 정도가 재직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꽤 많은 사람들이 재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코릴 퇴직자도 거의 한 20여 명 가까운 그런 수가 재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약간 유착관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 로템 또 안전검사기관 사이의 유착 관계, 이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실로 드러날 개연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런 가정이 사실이라면요, 이 시간에도 타고 있을 그 수천 명의 철도 이용객들, 예. 보이지 않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배제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예. 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철도 분야에서 유독 이렇게 비리 유착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이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철도 분야는 일반인 접근하기에는 약간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고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철도 시설공단의 2013년 사업비 집행 규모만 한 11조 원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이제 수백억 원대 이제 공사를 여러 건 발주하는데 이를 수주하기엔 이제 민간 기업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이권이 많을 수밖에 없고 민관 유착 비리가 끊이지 않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저번 철피아 근절을 이제 외쳤던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정작 이제 재임 시절에는 자신도 철도협회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판공비 받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영남권 인사가 임원 가운데 거의 한 40% 된다 해가지고 약간 낙하산 인사도 내부에서 있었고요. 예.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약간 비리나 유착 그런 사슬이 좀 끊어질까 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광재 전 이사장 죽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취재 기자 시절에 제가 또 인터뷰도 같이 해봤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그러네요. 이 정치인들로까지 지금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양상 아닙니까?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비리의 뿌리가 좀 드러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이제 관피아 가운데 첫 번째 척결 대상이 이제 철피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의지가 관건이겠죠. 근데 이제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이게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비리가 제대로 밝혀질까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를테면 김영식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도 뇌물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증거 없이 수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김광재 이사장도 이제 자살하는 바람에 약간 문제를 좀 풀기가 좀 어렵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간단히요. 이 관피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좀 가장 시급하게 또 중요하게 해야 할 일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관피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퇴직 관료들의 어떤 이제 정관 예우나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용인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부 책임이랄까 이런 게 좀 은폐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의 좀 의지가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하는지 이걸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통제 기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